부모님 용돈을 명절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니면 다달이 드리는 집도 있고 명절마다 드리는 집도 있는데, 이 명절마다 드릴 때는 얼마를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방법 말고 부모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꾸 저를 만나면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겁니까? 근데 이제 향후에 제2의 삼성전자는 뭐가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이 회사가 될 거예요. 삼성의 또 다음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설날이 되면은 자꾸 자녀 용돈, 조카들 용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딱 어느 나이가 되고 나니까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나는 이제 세뱃돈 못 받나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사촌 동생들까지 자꾸 저한테 세배하러 들어와요. 아, 안 돼.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리지만 조카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너무 귀여웠는데 갑자기 이제 한 2살쯤 되면서부터 세배를 하죠. 이제 아직 세배 못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갑자기 강제로 시켜가지고 세뱃돈 받아내게 합니다. 그건 다 기쁜 게 하는데, 이제 고민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세뱃돈을, 부모님 용돈을 명절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니면 다달이 드리는 집도 있고 명절마다 드리는 집도 있는데, 명절마다 드릴 때는 얼마를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내 연봉이 많아지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합니다. 월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본인의 나이도 많아지면은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가 나날이 커져요. 그래서 남는 돈은 더 없어지는 경우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시기는 결혼 전이었던 것 같다. 이제 결혼 이후부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 용돈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방법 말고 ETF를 사드리자. 차라리 주식을 사드리든가 ETF를 사드려서 부모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명절에 부모님한테 주식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ETF로 사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주식으로 사드려도 상관없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주식으로 좀 아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모님 ETF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주식 사드린다 그러면 오, 그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을 한 5가지 정도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설날에 드릴 주식,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저를 만나면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겁니까? 그러면 그냥 맥쿼리 인프라요 말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제 이 주식이 뭐냐면 유명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똘똘하고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해도 욕은 먹지 않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가 뭐 하는 회사냐, 호주의 맥쿼리 자산운용이랑 한국의 신한자산운용이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실조 인프라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처럼 이제 돼 있고, 여기에서 들어온 돈으로 뭘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민자 고속도로, 인천대교, 비행기 타러 갈 때 송도에서 이제 인천공항 영종도로 가는 대교를 건너가면은 우리 톨게이트 비용으로 8,000원인가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회사가 다 수취를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든가 대구 부산 고속도로라든가 민자 고속도로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설치해가지고 수취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 사업 구조냐면, 우선은 그 국가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사업 설계를 짜요. 이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니네가 그럼 투자해서 한 20년 정도 이 통행세를 걷고 나중에 국가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한 20년만 그 민간인 돈으로 설치하고 나면은 국가로 귀속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완전 땡큐가 되겠죠. 돈 하나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짓고 난 다음에 통행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정해줬던 그 사업 계획보다 돈이 좀 덜 거친다 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최저 수준은 보장을 해줍니다, 세금으로. 그러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큰 타격이 없는 거죠. 정해진 수익은 나오는 거죠.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럼 그렇게 들어온 현금으로 또 뭐 합니까? 민자고속도로 또 짓거나 또 뭐 항만에 투자하거나 LNG 터미널을 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왔었어요. 이게 2010년에 제가 왔다면 2010년에가 3,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2020년쯤 됐을 때 2020년에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2만 원.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서 주가가 4배 올랐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은 이게 한 6% 후반대에서 7%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배당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넣어둔 원금은 4배가 됐고 배당 수익도 뭐 6% 이상 후반대를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0원대 배당 수익률 6%면은 한 180원 정도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배당금도 같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1.2만 원일 때 6%를 보시면은 750원 정도 나왔었어요. 2010년에 3,000원에 산 사람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3 하면은 6, 15, 25% 정도 나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3,000원 투자해서 25%의 배당 수익률 받고 원금은 4배가 됐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욕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뭐 증시 하락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주가가 잘 버티는 편입니다. 방어력 좋고 주가 꾸준히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 높고 배당금 잘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드리고 나면 좀 마음 편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배당금이 어떤 때는 뭐 100만 원 나오고 어떤 때 10만 원 나오고 나면은 결국 부족한 거 다 제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안정적인 걸 사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맥커리 인프라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스타벅스예요. 부모님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식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요새 노인들은 노인이 아니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다 마실 줄 알고 다 이제, 이제 노인분들끼리 모여도 스타벅스에서 모입니다.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다 젊어요. 다들. 자, 그러면 스타벅스를 제가 왜 뽑았느냐? 스타벅스 주식을 많이 사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1억치 정도 스타벅스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배당금이 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250만 원 정도면은 매일매일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수가 있어요. 1억은 투자금이고 배당금은 저는 맨날 스타벅스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이런 식 주식 사놓고 편하게 그냥 스타벅스 가서 매년 몇 잔씩 드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이 좋죠. 우리 애가 스타벅스 사줘가지고 나 맨날 커피 공짜로 마셔 이러면서 동료분들한테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말한 거고 실제로 제가 스타벅스를 2위로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S&P 500 기업 중에서 배당금 성장이 1위예요. 얘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15%가 넘어요. 17%. 그러니까 뭐 기간 따라 다른데 17% 정도 나옵니다. 대략 배당금 성장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년 동안 15% 수익률이면은 10년에 한 4배 정도 된다 했잖아요. 10년마다 배당금이 4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봉리로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럼 10년 뒤에 배당금이 얼마가 되느냐? 4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다시 10년이 지나면 400의 4배니까 1600만 원이 돼요. 그럼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배당금이 16배로 성장합니다.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아까 말한 대로 뭐 1억에 25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드리면 대략 한 125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그 세금 이거저거 떼고 나면은 뭐 세후로 한 1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 20년 정도 지나면 1,6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월 100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부모님이 한 60세쯤 됐다. 그때쯤 사드리면은 80세쯤 됐을 때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또 소득이 나오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합쳐도 꽤 될 것 같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많은 돈을 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모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꾸준히 어떻게 좀 나눠서 뭐 1년에 500만 원 정도씩 드린다 생각하면은 부모님 50세 때부터 60세 때까지 했을 때 한 500만 원씩 하면은 5천만 원 정도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이죠. 한 달에 40만 원쯤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 노후에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챙겨드리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는 주가 많이 못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타벅스가 중국 쪽 성장에서 막히면서 좀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치폴레라고 그 미국의 그러니까 멕시칸 음식하는 그 주식이 있었는데 그 CEO가 주가를 10배 올린 사람이 스타벅스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구조조정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익이 개선되고 주가도 이제 다시 성장세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제 장점은 뭐냐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럼 스타벅스 다음에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코스타 커피입니다. 코스타 커피 모르죠. 외국 나가서도 보신 적 없죠. 근데 거기가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2위와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 커피의 그 브랜드와 이거는 압도적이고 전 세계 성장과 동시에 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커피를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년에 400잔 넘게 먹더라고요. 원래는 미국이 390잔, 일본이 370잔, 한국이 340잔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400잔을 넘어가요. 그냥 커피 민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도 그렇게 많이 마시고 한국도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중국은 어떨까요? 2015년 데이터에서는 1년에 5잔 마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2019년 데이터를 보니까 15잔을 마시더라고요. 3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14억 인구가 만약에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한 1년에 100잔씩 먹는다? 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스타벅스는 아직도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얘기할게요. 3번은 그냥 고배당 관련주들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주사라던가 이제 은행들 있잖아요. 금융사들 여기들을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주식 뭐야 주식이 뭐야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제가 이제 하나은행을 갔을 때 좀 주식을 좀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은행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식 뭐 사야 돼요? 뭐 좀 괜찮은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네 은행 주식 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은행에 나오는 예금 금리가 지금 예금이 2.5%짜리가 한 개인데 지금 당신네 회사 배당금은 배당 수익률이 7%를 찍고 있다. 그럼 내가 당신이 여기서 적금 두는 게 맞습니까? 여기 하나는 주식을 사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야죠. 당연히 주식이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때만 해도 가치를 못 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융주 주가 3배, 4배 올라버렸죠. 만약에 그때 그 은행원이 보통 은행원이면 연봉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은 그분은 벌써 몇 억을 벌었겠죠.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설득하기도 좋아요. 엄마, 은행 가면은 은행 지금 예금 3%밖에 안 되죠. 근데 은행 주식을 사면은 7%를 준다니까. 근데 은행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다 압니다. 은행 안 망하는 거. 그래? 그럼 은행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고 증권주라고 그러면 또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우 주식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증권이랑 은행을 다 같이 사업하는 또 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사주셔도 좋고 또 고배당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카드 회사들. 카드 회사들은 성장성은 좀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만큼 한계가 되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카드 회사들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막 7%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고배당을 노린다면은 꾸준히 그냥 캐시를 좀 벌어들이는 카드 회사도 괜찮고요. 지주사들은 예전에는 배당주로 좀 분류를 못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주사들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배당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지주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를 사드리는 게 당장 좋다. 왜? 7% 정도 배당을 주면은 1억 정도만 있으면요 7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럼 한 50만 원 정도가 세후로 들어올 거예요. 나쁘지 않죠. 2억 정도 있으면은 월 100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한 월 5억 정도를 넣으면은 250이 들어옵니다. 월 250이면은 국민연금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대략 뭐 부부 합산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 치면은 대략 한 2억 정도의 배당주만 붙여주면은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오거든요.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같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저도 지금은 고배당주를 가장 먼저 좀 사들인 다음에 기본 배당부터 만들어 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배당 성장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달라요. 부모님들은 우선 돈이 좀 챙겨 드려야 돼요. 먼저 돈 좀 챙겨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부모님의 건강도 좀 챙겨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좀 독특한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4번이 덱스컴이라는 미국 주식이에요. 덱스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뇨 환자들 여기에다가 팔뚝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한 10일 정도 붙여놓는 패치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혈당이 다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가 튀는 건가 아닌 건가들을 체크해주는 기계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혈당 관리 전문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회사고 회사 주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고 뭐 아주 우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주식을 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건강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 나이 때쯤 되면은 특히 60세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큰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암이나 이런 거는 그냥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당뇨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뇨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덱스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당뇨를 관리하는 이 혈당기기 회사를 투자한 주주인데 내가 당뇨 걸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덱스컴을 투자했으니까 덱스컴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붙여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 환자들은 의료보험이 돼서 이게 좀 싸게 살 수 있고 일반인들은 그냥 건강관리용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외국 여행 가면은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거 붙이고 가보거든요. 그걸 먹을 때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팡팡 뛰는 게 보이니까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덱스컴 주식이니까 한번 덱스컴 사서 한번 겪어보세요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혈당 관리를 좀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혈당 관리를 하는데 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제 노인정 가다던가 주변 친구들한테 야 이거 사봐 붙여 이래가지고 뭐 하면 니네가 붙여야 내가 돈을 벌어 이러면서 막 이제 붙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 친구분들도 다 같이 건강을 또 챙기게 되고 좀 즐겁잖아요. 주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로 만들어서 덱스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뽑았던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삼성전자만 우리가 맨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세계 1위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약에 대한 설계는 미국의 이제 큰 제약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생산 시설을 생산하는 건 좀 이게 또 귀찮을 수가 있어요. 관리도 빡세고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자신들은 연구 개발만 하고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맡깁니다. 반도체에서 보면 TSMC라는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데가 반도체 설계를 다 하지만 생산은 대만의 TSMC가 다 하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해주는 회사예요. 세계 1위가 됐고 계속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감당 못할 정도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사가 원래 중국에 있었는데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규제나 제재 전쟁 때문에 또 반사 이익으로 또 삼성에게 더 들어오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롯데라든가 다른 그룹들도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뛰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이 워낙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생산 공정 보면은 뭐 멸균실부터 시작해서 뭐 하얀 거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 과정이 똑같아요. 반도체 생산 과정이랑 이 바이오 생산 과정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똑같이 복사해서 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탄생할 때 너무 비싸다, 고밸류다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그걸 못 따라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장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제2의 삼성전자는 뭐가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이 회사가 될 거예요. 삼성의 또 다음 먹거리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면 이제 신약을 또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시대는 이제 헬스케어의 시대가 열린다, 건강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겠죠. 내가 가진 주식들이 이런 거다 보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를 맨날 볼 수밖에 없고, 그럼 맨날 신약 개발하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약 개발 됐고 이번 삼성이 또 생산하게 되고 하면서 요새 이런 약들도 나오네, 이런 약들도 나오네 라는 걸 알면서 조금 더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선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건지, 부모님이 돈도 벌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증권사를 같은 거로 개설을 하신 다음에 주식 선물하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어플 안에. 그래가지고 부모님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하고서는 주식 선물하기를 딱 하면은 부모님이 왔을 때 수락하기로 하면 이제 그 주식이 따락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경험을 언제 했었냐면 어린이 경제교육 캠프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가했던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너무 잘 따라줘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다 한 명 한 명 다 제 수제로 다 이렇게 번호 입력해서 선물했었는데 그때 포스코 ICT라는 회사를 5주씩 6,000원에 5주씩 줘서 3만 원씩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른 거예요, 주식.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분명 3만 원짜리 줬는데 애들은 30만 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잖아요. 선물했는데 기왕에 공짜로 받은데 주가 더 오르면 고맙고 하니까 주식 선물하기도 좀 하나의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 투자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은 그냥 사놓고 나서 까먹어도 되는 주식들이면서 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녀들 주식 계좌, 부모님 주식 계좌 수익률을 열어봤더니 부모님 거는 마이너스고 엉망진창인데 자녀들 거만 쭉쭉쭉 성장하더라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좀 교훈이 있다라 봐요. 자녀들 부모님 거는 적당한 수익률을 추종하는 거를 적당하게 사서 그냥 묻어둡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는 주식들은 좀 리스크 있고
샀다 팔았다를 잘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자꾸 투자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꾸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하면서 본인 좀 스스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런 주식을 못 투자하고 선물만 하고 있는가? 이거 내가 사야 되는 주식들 아닌가? 라는 교훈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날에 사드릴 만한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날이라는 건 좀 풍족함을 또 서로 좀 나누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금을 드려도 좋고 주식을 드려도 좋고 하면서 좀 이제 한 가족들끼리 좀 풍요롭게 좀 뭔가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설날 되면은 항상 보면은 이 풍요로운 와중에도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자꾸 이제 그 다툼이 생긴다던가 질투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명절 연휴니까 그냥 좀 즐겁게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다툼 없이 가족들끼리 화목함을 더 우선시 여기는 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